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중요 이벤트들이 대거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증시는 첫날부터 좋았는데요. 다우가 1.6% 오르는 등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고 암호화폐 시장도 비트코인이 여전히 34,000대를 유지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알트코인들이 상승하며 강세였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중요한 경제 이벤트가 많죠. 당장 수요일에 11월 FOMC가 끝나고 파월 의장의 연설과 기자회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 FOMC는 올해 있었던 FOMC 중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적은 FOMC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미 다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일단 금리의 경우 시장은 거의 절대적으로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이 얼마 전 뉴욕 경제클럽에서 발언을 했었는데 그때 했던 말을 거의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가는 아직 멀었고 필요에 따라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은 데이터를 보며 신중히 결정하겠다. 여기서 크게 벗어난 말을 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FOMC는 이미 결과를 다 알고 보는 축구 녹화 방송을 보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이죠. 그보다는 오히려 같은 날 있을 재무부의 국채 발행 계획이 훨씬 중요합니다. 지난 6월 31조 4천억 달러였던 미국의 부채는 겨우 4달 만에 2조 달러가 넘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정말 미친 듯이 부채를 찍어내고 있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채권 가격이 폭락하면서 가격과 반대로 가는 채권 수익률이 급등하고 있고 이게 최근 시장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재무부가 4분기마저 대량으로 국채를 발행할 계획을 발표한다면 채권 수익률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공포가 현실화됩니다. 이것은 자산 시장에 아주 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요일은 FOMC에서 아주 색다른 발언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국채 발행 계획이 시장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도 중요합니다. 바로 시장 1위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죠. 지난주 빅테크들이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시장이 크게 들썩들썩거렸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대기업들의 실적은 이렇게 시장 전체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힘이 있는 건데요. 이번에는 시장 1위 애플의 실적 발표입니다. 당연히 엄청난 영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아주 큰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글로벌 경제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데다가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가 6%나 감소했다는 소식도 있었기 때문이죠. EPS가 전년 대비 8% 정도 늘어난 1달러 39센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애플의 주가가 이미 둔화되는 실적을 예상하고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번 분기 실적이라기보다는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대망의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습니다. 현재 시장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 너무 강력한 고용이죠. 따라서 금요일 고용보고서가 이번 주 최고의 운명의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예상으로는 지난달에 크게 증가했던 비농업 고용 건수가 다시 정상 수준으로 되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고 실업률과 임금 인상률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비농업 고용과 임금 상승률은 기대보다 더 줄어들고 실업률은 기대보다 더 오르는 케이스죠. 이렇게만 된다면 향후 물가 상승의 걱정이 줄어들면서 경기 악화로 금리가 빠르게 내려갈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너무 경기가 악화되면 주식의 경우에는 그로 인해 내리는 금리로 인한 유동성 증가보다도 경기 악화로 인한 실적 손실의 영향이 더 커지기 때문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주식보다도 이러나 저러나 크게 상관이 없는 상품 자산이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상품 자산이 뭔데요? 상품이라고 한다면 보수적인 포지션은 가장 대표적으로 금을 뽑을 수 있겠고 공격적인 포지션은 비트코인을 뽑을 수 있겠습니다. 둘 다 최근 모멘텀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주식만 투자하시던 분들도 슬슬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미 수개월 전부터 계속 포트폴리오를 함께 가져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려왔죠. 분류의 규칙에 따른 포트폴리오의 구성은 특히나 장기 투자자에게서 더욱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통해 투자의 성과가 나아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제가 영상을 만든 의미가 있죠. 하지만 듣기만 하고 실행은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반드시 분류의 규칙에 따른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야만 합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상품 자산의 포지션도 애매했고 단순히 나스닥의 변동성 곱하기 2의 초위험 자산의 포지션이었는데요.
하지만 현물 ETF 승인이 다가오면서 이제 그 위치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은행 위기와 같이 경기 침체 위기가 증가할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은 오히려 상승하면서 상품 자산으로서의 포지션이 굳혀졌고, 최근에는 현물 ETF 승인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위험자산 포지션에서 안전자산 포지션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물 ETF가 승인되면 개인과 기업과 기관 투자자와 헤지펀드들의 비트코인을 거래하기 위한 편의성, 접근성, 안정성, 신뢰성이 증가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자산 클래스로 승격되며 기존의 금, 채권, 주식 등에 할당되어 있었던 자금 중 일부분이 비트코인으로 유입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채택이 이루어지면 시가총액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비트코인의 원래 포지션인 디지털 골드, 그러니까 상품 자산이면서 안전 자산의 포지션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 현상은 향후 수년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가총액이 막대하게 증가할 것인데요. 당연히 그렇게 자산 규모가 커지고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새로운 기회는 사라지겠죠. 따라서 아직은 그 시작점에 불과한 지금이 너무 좋은 기회라고 계속해서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슬라 얘기를 좀 드리자면, 테슬라의 주요 배터리 공급 업체 중 하나인 파나소닉이 북미 지역 전기차 수요 둔화로 배터리 생산을 줄였다는 발표를 하면서 테슬라 주가가 5%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사실 파나소닉이 공급하는 배터리는 모델 S와 X에 들어가는 배터리이기 때문에 현재 테슬라의 주력 모델인 3와 Y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테슬라의 실적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아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급격한 반응을 보인 이유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 자체가 예상보다 느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기차의 전력 변환을 제어하는 필수 반도체 부품을 공급하는 온세미컨덕터가 낮은 실적과 가이던스를 발표하며 주가가 급락한 것도 이런 불안감을 더 키워준 원인입니다. 온세미는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전력 제어 부품의 점유율 50% 이상을 가진 기업입니다. 근데 그런 온세미가 높은 이자율과 전기차 수요 감소 등으로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향후 몇 분기 또는 2024년 전체에 걸쳐 전망이 부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수요 우려를 더욱 확대시켰고, 같은 날에 이런 악재가 동시에 겹치면서 오늘 테슬라 주가가 급락한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전기차 채택률은 신차 기준 약 8% 정도로 예상만큼 빠르게 증가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성장 속도가 결코 느린 것도 아닌데요. 1년 전에 6.1%와 비교하면 거의 30% 성장했고, 직전 분기에 7.2%보다도 10%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분기에 10% 성장, 1년에 30% 성장하는 속도라면 어마어마한 성장 속도죠. 다만 공급업체들이 원래 예상했던 속도에는 못 미치고 있는 점, 그리고 경쟁이 계속 심화되면서 가격을 계속 낮춰야 해서 마진이 줄어들고 있는 점 등이 주가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몇 달 전부터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 앞으로의 전망은 분명합니다. 사이버 트럭의 완전 양산화가 이루어지면서 북미에서 전기차 시장 전체보다 큰 픽업 트럭 시장으로의 진출이 완료되고, 저가형 모델이 나오면서 중국과 인도, 중남미, 동남아 등 신규 시장의 개척이 가능해지고, 무엇보다 레벨 3.5 수준의 FSD가 글로벌 적용되면서 소프트웨어 수입이 급증하는 2026년 이후가 테슬라의 본격적인 무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때까지의 테슬라 주가는 생각보다 재미가 없을 수 있으며, 대신 이 기간을 오히려 기회로 생각하고 모아나간다면 지금까지의 테슬라가 그래왔듯 나중에 한 번에 큰 퀀텀 점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제가 지속적으로 드려왔던 테슬라에 대한 전망이고, 현재도 이 전망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테슬라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투자를 재고해 보시는 편이 낫다고 계속 말씀드려왔고,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가격 하락 시기를 오히려 기회로 여기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향후 2, 3년 정도는 조금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이걸 못 견딘다면 지금이라도 전략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미래 가치를 생각하면서 저축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투자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장기간의 할인 찬스를 나중에 퀀텀 점프를 맞아
한 번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로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주어지는 만큼 더 많은 돈을 자산으로 전환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꼭 테슬라뿐만 아니라 어떤 자산을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로 가져야 하는 마음입니다. 단기적 시세 차익을 바라는 트레이딩을 제외하고 자산의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장기 투자는 항상 현재의 가격이 아닌 미래의 가격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산의 본질적 가치와 가격 사이에는 반드시 괴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괴리가 클수록 오히려 이익의 기회도 커지죠. 그리고 가치와 가격 사이에 발생한 그 오차는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시간이 흘러 적절한 때가 오면 오차는 사라지고 가격은 제 가치에 수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가격은 여러 차례 위기를 겪을 수 있지만 비전을 뚜렷하게 유지한다면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전을 유지하기 위해선 세 가지의 조건이 필요한데요. 첫째, 자산에 대한 충분한 공부를 통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확신이 있다면 어떠한 외부 환경의 변화에도 굴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분류의 규칙에 따른 자산 배분, 즉 포트폴리오가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기 또는 중기적으로 사용할 돈을 장기적으로 모아가야 할 자산에 투자한다면 정상적인 장기 투자가 불가능해집니다. 이것은 돈의 규칙 중 분류의 규칙에서도 아주 크게 강조드렸던 부분이죠. 셋째, 단기적 시세 차익으로 이득을 보겠다는 마음을 완전히 내려놔야 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서는 장기 투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장기 투자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현재 가격에 아직도 집착하고 있다면 그런 마음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선은 이 마음부터 완전히 비워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훈련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구도자들이 수십 년간 수련해서 깨달아야 하는 그런 깨달음의 경지가 아닙니다. 투자자로서 훈련하면 누구나 가능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먼저 설명드린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 상태에서 투자자로서 훈련을 거친다면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시세 차익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버려지는 순간 남들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 얘기하는 장기 투자가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